반갑습니다. 주식 요약해드리는 주식 요약 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유한양행 영상을 찍을 건데, 어제 유한양행 뉴스가 나오고, 영상은 내용은 어제 이미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10만 원대가 내려오면 영상을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10만 원대가 내려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유한양이 왜 지금 구간에서부터 기회라고 보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저점 매수로 기회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내는데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들으셔가지고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잘 시청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그리고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레이저틴 입성분의 약인 랭라자가 독일에서 글정제를 성공했다 이겁니다. 저는 단독 기사 싫어합니다. 믿지도 않는데 개인적으로 삼천당 제약, 유한양행, 올릭스, D&D 파마텍, G2G 바이오, 펩트론 이런 것들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추적을 해왔고,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은 대충 훑어봐도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도 파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뉴스에 대해서 일단 말하자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고 봐요. 바이오를 하는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이 임상 3상이 되고 나면은 이제 상용화가 되고 나서는 제약바이오의 핵심은 약가를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약가를 보장받아야지 본격적인 영업이 가능한데, 약가가 확정되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이제 로비를 해서 시장에 침투를 하고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영업이익률을 자기들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렉라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 공급이나 이제 독점 투약이 아니라 이제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이 이제 만든 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 이제 아미반타밥 성분으로 만든 거죠. 병용 투여로 쓰는 약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잠깐 말할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는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를 이제 추적할 때 그 약물 가치를 어떻게 시총에 반영하냐면, 일상일 때는 10%, 이상일 때는 20%에서 30%. 왜 밴드가 생기냐면, 베스트 인 클래스나 아니면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일 때, 이럴 때는 이제 30%까지도 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3상까지 가면은 이제 50%, 그리고 이제 상용화, 그럼 이제 100% 이렇게 쳐줍니다. 이 약물 가치라는 건 이제 시장에 약물이 침투할 수 있는 그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렉라자가, 그리고 이제 100%라는 게 시장에 침투하고 나서 이제 몇 년간 버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렉라자는 자체 공급 혹은 이제 독점 투약 약물에 비해서 이제 이익률은 높아야 정상인데, 실제 영업은 이제 얀센에서 한다 보니까 얀센이 이제 로열티를 20% 좀 잡아줄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0% 정도 잡아준 게 좀 아쉽긴 해요.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얀센의 리브리반트 경쟁은 이제 타그리소,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죠.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경쟁하고 있는데, 이 시장 규모가 9조예요, 9조. 유럽향이 3조 6천억. 숫자가 오늘 좀 많으니까 집중하세요. 독일 시장은 이제 1조 1천억. 근데 여기서 이제 환율 따라서 시장 규모는 원화 기준으로 좀 바뀔 수 있다. 근데 독일 시장이 어쨌든 탑라인에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뉴스가 주주들은 또 재탕이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25년 7월에 렉라자가 등재 확정될 거다, 이런 기사가 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서 유한양이 보시면은 7월 달에 주가가 잠깐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여기 보면. 그죠? 근데 다 토해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지를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독일 공동연방위원회라고 있어요. GBA가 있는데, 신약 허가가 된 후에 약값은 제약회사가 정해요. 근데 이제 이 약물을 이제 시판을 이제 6개월 동안 하는데, 이제 평가합니다. GBA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 혜택을 결정합니다. 평가하는 거죠. 치료 혜택 결정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걸 이제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독일
독일의 건강보험공단이죠. 사실상 그 건강보험연합이 있는데 얘네들이 인제 그 업체랑 인제 1대1로 급여 인제 규모 협상을 합니다. 음. 워낙에 유럽은 이런 이제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급여 규모가 좀 크더라도 그래도 한 편이에요, 필요하다 하면. 그래서 이제 치료 혜택 평가가 어땠냐에 따라서 급여 협상의 이제 유불리가 이제 정해지는데 사실 이제 렉라자에 대해서 GBA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경미한 추가 혜택. 좀 표현이 좀 별로죠. 그래서 시장이 실망을 하긴 했어요. 7월 달에 이제 오르다가 이제 떨어진다는 그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것도 하나의 이유긴 하거든요. 이게 '어 씨 뭐야 이거 급여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독일 행정기관이 편중되지 않는 보수적 습성에 따른 표현일 뿐이고 보건의료 혜택에 대한 평가는 그 동시기에 9개에서 10개 정도 약물에 대해서 평가한 항목을 보면 경미한 추가 혜택이라는 이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수미양가로 치면 수예요, 수. 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독일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주가 하락은 한국의 원인도 있어요. 한국 건강보험 심평원 이쪽에서 이제 그 급여 적용을 확정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작년 9월에 미끄러지고 올해도 미끄러지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근데 문제 없어요. 문제 없고 그냥 단순히 비용 부담입니다. 리브리반트 단독 요법은 이제 어쨌든 급여 적용됐어요. 근데 왜 그 랭라자를 이렇게 안 해주냐면 효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용이 부담이다 이겁니다. 사실 근데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의혹이 있긴 한데 그 오피셜로 뜰 만한 내용은 아니라 가지고 생략을 할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시간 문제일 뿐 병용요법에 의해서 이제 실질적인 그 투약과 이제 그걸로 인해서 치료 효율이 전체적인 비용 상승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 허가는 결국 시간 문제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주가 하방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 건보 심평원에서 그 스탠스랑 또 별개로 그러니까 비급여 상태잖아요. 비급여 상태에서도 투약 환자는 계속 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가격의 우열위를 떠나서 실제 약효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독일의 결과가 안 나오니까 불안하고 한국에서는 미끄러지고 이러니까 시장 수업도 이거 렉나자 이거 가짜 아니야? 뭐 렉나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일단 영향을 미친 거고 또 두 번째는 코스피 바이오는 소외되어 있어. 이게 이제 그 코스닥은 붐이었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비만 치료제였잖아요. 뒤에서 이제 메시 이야기 잠깐 할 거예요. 비만 치료제 외에는 크게 부각이 좀 안 됐죠. 뭐 그래도 이제 뭐 알테오젠처럼 그 SC 이제 피하 주사 뭐 이런 걸로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이제 또 이렇게 그 빅파마들이랑 해서 이제 대규모가 되면은 이제 주도주도 되고 그랬지만 알테오젠 외에는 뭐 진짜 이거 주도주다 하는 거는 대부분 비만 치료제였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뉴스에 그 확정된 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그래서 이거는 재탕 뉴스가 아니라 이번에 갱신된 뉴스이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했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다시 돼야 되는 겁니다. 해소될 건 해소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타그리스가 장악하고 있었던 그 시장을 이제 그 리브리반트랑 이제 랭라자가 이제 병용으로 이제 침투하면 얼마나 장악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모멘텀이 터져야 할 시기인 거예요. 암이라는 건 이제 생명이랑 직결돼 있죠. 암 환자는 생명을 생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암 환우를 주변에서 봤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종까지 지켜봤는데 사실 저로서는 암 환자 가족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피부 느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1% 가능성이라 높고 경제적 그 어려움이 없다면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렉라자랑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타그리스토 치료요법보다 우위를 보인다라는 객관적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침투율은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독일 시장에서 이제 급여 적용이 된 건 장점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장점은 당연히 많은 매출이에요. 두 번째는 많은 매출은 많은 환자를 뜻합니다. 즉 레퍼런스가 많이 쌓인다. 여기서 이제 뭐 특이한 이제 뭐 그 부작용이나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 이제 한국처럼 그 급여를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주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제 급여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이들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여론이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승인을 뭐 이제 한국 외에도 이제 제3 국가들에서도 진출했을 때 빨리 받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독일 레퍼런스가 곧 세계 시장 침투 가속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랭라자 병용요법 이 임상은 이제 그 마일스톤만 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적 이익이 크지 않다. 근데 이번 계기로 재무적 이익 반영이 본격화될 거다. 그러니까 마일스톤의 규모가 경미한 수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랭라자가 이제 리브리반트랑 그 병용요법으로 이제 투자하면은 25% 투여하면은 25% 사망률 낮춥니다. 그리고 타그리소는 불응 및 내성이 보이는 환자가 그 한 30%가 돼요. 그러면은 구조 시장은 타그리소 기준입니다. 근데 거기서 30%면 3조 시장은 타그리소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내성 반응을 일으키는 환자겠죠. 그러면 이제 이들은 당연히 예, 리브리반트 랭라자 선택합니다. 그죠? 그럼 자 일단 3주 시장 겟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애프터 3주는 확보가 됐는데 이제 프리 3주는 뭐 프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사전적인 선제적인 이제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선택을 할까라는 이제 고민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망률을 25%나 낮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침투율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30%를 가져올 거라 봅니다. 못해도. 그래서 심평원의 그 비용 부담 이야기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 진짜 근데 악재긴 했어요. 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그 불안하게 보는 요인이니까. 근데 어쨌든 사실은 타그리소는 지금 단독요법에서는 그 급여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실제 그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리반트도 단독요법은 급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1년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3억 5천입니다. 근데 리브리반트 비싸죠. 근데 여기서 병용 투여하면 랭라자 비용이 3분의 1 증가한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병용요법 1년 투약 규모는 5억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급여 부담이 충분히 될 만하죠. 급여 부담 충분히 됩니다. 단독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효과가 좋으면 효과가 너무 좋으면 급여 적용은 시간 문제다. 특히 어쨌든 이제 타그리소 시장이 이제 구조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병용요법이 이제 1년에 그 5억으로 잡았을 때는 그러면은 시장 규모가 한 70% 확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조 시장이 아니라 15조 시장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앞뒤로 이제 그 이제 불응 및 내성 환자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초기에 이제 그 선제적인 이제 투여를 받는 환자들이 어쨌든 30% 30%는 될 거니까 그럼 60%니까 구조 시장이 나는 거죠. 그 랭라자 때문에 비용이 3분의 1 증가한다 했으니까 랭라자가 실제로 이제 그 구조 시장에서 가져오는 시장은 2조 한 이제 2,500억 정도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죠? 근데 병용요법으로 이제 침투한 시장 규모랑 그다음에 이제 뭐 불응 및 내성에서 이제 후발적으로 이제 그 침투하는 시장이랑 이렇게 했을 때 얀센이 20%를 주면 참 좋겠는데 아니고 10%만 줍니다. 10%만. 그러니까 뭐 어쨌든 로열티로 받는 거기 때문에 현금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2,250억의 현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약효 입증이 계속 진행되면은 결국에는
그 15조의 이제 독과점 기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랭라자는 지금부터 약물의 가치를 계속 높여가야 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진출 더하기 중국에서도 이제 그 병용법 출시를 했기 때문에 마일스톤이랑 이제 판매 로열티 지금 720억 들어왔고, 어 이것도 당연히 이제 호재죠. 새로운 시장이 또 이제 열렸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그 배터리,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막 압박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쟤네들 거 쓰지 마라 이거예요. 막 이제 원료를 중국에 하지 마. 이렇게 원료 약제를 이제 친미 동맹 국가 밸류 체인으로 만들자. 이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이제 올해 착공 들어가서 28년도에 이제 가동을 목표로 이제 원료 생산 의존도 낮춘 정책 수혜를 받을 예정이에요. 이게 이제 계획이죠. 계획이라 해야 되나?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어쨌든 장기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 근데 이제 이런 모멘텀은 막 주가를 팍팍팍 움직이지 않고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상승세를 타면은 이제 그때부터 다시 그 재언급되고 회자되면서 이것 때문에 주가 더 가야 돼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유한양행이 그 주가를 보면은 이때 그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재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40% 넘게 떨어졌거든요. 뭐 진짜 최저점까지 하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못해도 한 6조, 많게는 8조 이렇게 날아갔다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날아갔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메시 치료제 그 후보 물질 그 YH2574 이게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19년도에 그 베링거 인겔하임이랑 그다음에 길리어드 이쪽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얘네들 24년에서 25년도 각각 이제 그 권리 반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19년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위고비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전략을 이제 어쨌든 이제 퍼스트 무버들이 하는 걸 보니까 유한양행의 그 메시 치료제는 일단 반환해야겠어.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 것보다 방향성이 맞는 약물을 그냥 다시 라이센스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하겠죠. 그래서 권리 반환을 한 거죠. 왜냐면 그 YH25724 약물 문제가 있냐? 없어요. 간섬유화를 개선하는 실질적 임상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유한양행이 이제 여력이 되면 자기들이 이제 그 응용성을 위한 뭐 R&D를 하면 되는데 R&D 부담이 지금 유한양한테는 커요. 그래서 실제 약물 문제 반환은 아닌데 근데 다운 레이팅이 50% 깎아 먹을 정도로 심했나? 아니다. 어쨌든 그 약물 후보 물질로 파이프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뭐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 약물 이제 쓸모 없어요. 완전 폐기예요. 이러면 다 덜어낸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못해도 10%에서 20% 정도의 가치는 반영받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과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 치료제 반응 악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반영됐다. 더 이상 악재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한양 자체 매출을 한번 보면은 영업이익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24년도까지 평균 영업이익이 500억대 정도고 매출액은 이제 최대 2조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랭라자가 이제 이익을 가져오면 어쨌든 한 2,750억 정도의 이익이 잡히는 거죠. 저는 단기 순이익은 안 봐요. 왜냐면은 이게 뭐 지분 뭐 평가 차익이나 뭐 부동산 뭐 이제 매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PER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PUR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제 시가총액을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제 순수 영업이익 3천억을 가지고 이제 멀티플 한번 계산을 해보면 비교군이 있어야 됩니다.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천당제약, 요즘 뜨거우니까 알테오젠, 전에 뜨거웠으니까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라자는 지금도 이제 돈을 벌어갈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삼바랑 셀트리온 먼저 볼게요. 보면은 셀트리온 시총이 지금 48조, 그리고 영업이익 지금 이제 2년 뒤에 2조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삼바 시총이 삼바 한 줄 내려서 시총이 75조, 영익 2년 뒤에 안 잡혀 있으니까 27년도 것만 했을 때 한 2조 8천억. 그리고 이제 삼천당장 한번 볼게요. 삼천당장은 좀 미쳐 있긴 한데 지금 시총 18조에 영익 2,800억. 그리고 알테오젠 30조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로열티 박살나가지고 떨어지고 있죠.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30조 기준으로 평가를 할게요. 시총 30조에 영익 5천억. 자, 그럼 POR이 각각 어떻게 되는가? 24배. 세트는 24배. 그 다음 삼바 같은 경우에는 26배.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비교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64배. 삼성당장만 보더라도 전혀 많이 잡힌 거 아니죠? 알테오젠 POR은 60배. 이 차이가 뭘까요? 셀트리온이랑 삼바는 왜 이렇게 낮고 삼성당이랑 알테오젠은 이렇게 높을까요? 코사 코스피 차이가 아닙니다. 저번에 사실 이제 제가 테크용 영상 분석해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인텔이랑 엔비디아랑 이렇게 멀티플 받는 차이가 크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공장을 갖고 있으면은 멀티플을 크게 못 받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공장을 갖고 있다는 건,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건, 현금도 많아야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공장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감가상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급을 했을 때 이렇게 시장 변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똥값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멀티플을 높게 칠 수가 없어요. 근데 플랫폼 기업이다, 설계 기업이다, 이런 애들은 사실 자기네들이 기술을 갖고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기술만 있으면은 그 원료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갑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많이 쳐줍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삼천전자 같은 경우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시판되는 이제 단계까지 왔고, 그 다음에 에스페스라고 해서 이제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플랫폼, 그게 이제 지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알테오젠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3월, 4월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알테오젠은 이제 빈 공백을 삼천전자에게 채워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대 수급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삼천전자이 알테오젠보다 멀티플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은 로열티가 한번 이제 박살났고, 신한투자의 모 애널리스트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좀 바뀌면서 다운 레이팅이 좀 심하게 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플랫폼 기업이니까 POR은 높게 쳐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너무 선제적으로 앞당겨서 미래에 대한 POR을 좀 높게 잡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알트로진이 기술 수출을 더 하거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 좀 보수적으로 이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한 50배 정도는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MO랑 CDMO 하는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수적 밸류에이션 적용받고, 알트로진이나 삼천당작처럼 플랫폼이나 기술 수출 기업 또는 이제 펩 기업이 이제 주력이라고 하기보다는 갖고 있는 기술로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애들은 멀티플을 정말 크게 받는다.
그러면 이제 "유한양행은 어떠냐?" 물어봐야죠. "유한양행 넌 어떤데?" 하면은 "혁신, 신약, 개발, 예, 오픈 이노베이션." 예, 이게 인제 주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었어요. 얘네들은 팹이 아니라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은 아니고, 플랫폼 기업이라 딱 말하긴 좀 그렇고 플랫폼 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발굴하면서 인제 어 같이 소유하고 같이 살자, 같이 성장하자, 뭐 요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플랫폼이랑 좀 약간 보수적인 저런 기업의 어느 중간 정도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유한양행 POR은 한 40배 정도는 잡아줘야 좀 이게 매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픈 이노베이션 자체에 대한 멀티플을 상당히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랭라자가 없었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랭라자라는 성공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유한양행 한번 볼까요? 그 7조 9천억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3천억 정도 잡으면 26배? 기대 POR은 40배인데, 어, 지금 적용되고 있는 POR은 26배다. 아니, 27년도 걸로 봐야지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재무적 착시 효과가 있는데 좀 이따 뒤에서 설명해서 그거 들어보시면, 이걸로 안 잡는 이유가 있네. 그리고 26배로 잡은 것도 굉장히 디스카운트 많이 해준 거네, 이렇게 보실 거예요. 왜냐면 유한양이 이제 이미지는 그래요. 그 자체적인 제품 생산으로 이제 판매하는 뭐 안티프라민 아니면 뭐 처방약품, 뭐 건강보조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관행적인 멀티플을 받는 이제 세트론이나 삼바 뭐 이런 것들이랑 좀 비슷하게 봤는데, 어쨌든 랭라자라는 이제 진짜 레퍼런스가 생겼기 때문에 얘가 이제 500억씩 꾸준히 이제 현금 흐름이 이제 이익이 나온 것처럼 찍혀 있잖아요. 근데 랭라자가 어쨌든 4배에서 5배 이상 벌어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얘가 관행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40배 정도는 이제 멀티플을 받아야 된다라고 봤는데, 삼천당 제약으로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니 이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시장적인 부분이나 뭐 코스닥 뭐 부양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좀 삼천당 제약 자체가 비교군이 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뭐 유한양이 이제 랭라자만 놓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랭라자만 놓고 저는 못해도 한 8조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조까지 이제 시장이 이제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4분의 1 정도면 어쨌든 한 6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몇 년치 팔 거를 생각하면 8조보다는 못하지 않겠죠. 그죠? 음. 그래서 유한양행을 잘 아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8조 미치면 무조건 싸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7조 9천억 되니까 어쨌든 10만 원 딱 요 밑에면 방어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봐요. 예. 계속 이제 들어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가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메시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아쉬워요. 왜냐면 어쨌든 어 바이오는 알테오젠처럼 플랫폼 혁신으로 이제 대장주가 됐던가, 아니면은 비만 치료제 기업으로 대장주가 됐던가. 바이오는 이거 두 개 말고는 사실 진짜 대장처럼 이렇게 바이오의 대장이었다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건 몇 년간. 근데 이게 메시 치료제가 이제 어쨌든 길리어드랑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에 이제 반환이 됐던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그건 다 반영이 됐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 괜찮아요. 왜냐면 YH35324라 해가지고 알레르기 치료제 후보 물질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레시게르셉트 이제
이게 아마 가치를 반영하면 어쨌든 임상 이상 들어갔고, 그러면 20%에서 30% 평가해 줘야 돼요. 근데 얘는 30% 평가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알레르기 시장에 1위가 그 노바티스의 졸레어입니다. 근데 졸레어 단독 매출이 5조입니다. 그러면 유한양행은 이제 후보 물질이 이제 그 졸레어와 경쟁하는 건데, 졸레어 대비 이제 면역 반응 억제 효과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 면역 글로불린 매개 알레르기 질환의 적응성이 더 넓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알레르기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꽃, 오이, 뭐 닭, 튀김, 뭐 미세먼지, 뭐 등등등등등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알레르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 버리면 환자한테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응성이 좁아버리면은 해도 약이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적응성이 넓어야 유리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면역 반응 억제 효과가 뛰어나야 그 먹어 놓고 이제 갑자기 막 피부가 발진이 일어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데, 근데 그 졸레어라는 이제 이 약물에도 이미 그 아까 그 타그리소처럼 내성 또는 이제 불응성 반응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반응 억제 효과가 더 뛰어나면 분명히 그 내성이나 이런 불응성에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 전체에 이제 그 경쟁하기에는 충분히 좋다 이거예요. 이게 이 내용만으로 보면은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거든요. 퍼스트 인 클래스는 이제 졸려오지만 어쨌든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되니까 임상 이상에 대해서 이제 20%가 아니라 30% 평가를 해줘야 되고, 졸레어가 단독 시장으로 이제 그러니까 단독 매출로만 5조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5조에서 이제 30%면 한 1.5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 YH35324, 예, 그 얘는 이제 1.5조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졸레어가 이제 그 만약에 유한양행이 졸레어를 상대로 그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이제 그 타그리스를 흔들었던 것처럼 졸레어를 흔들어 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멀티플이 엄청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졸레어가 아니라 레시게르세트죠. 레시게르세트. 아우,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예, 입에 안 붙어서 그래요. 이제 이 가치를 이제 1.5조, 그리고 이제 그 렉라자 8조. 이렇게 했을 때, 렉라자 8조 절대 그 과하게 잡은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보수이라고 봐요. 왜냐면, 어쨌든 타우리소 대비 생존율 25% 올리지. 그리고 그 이제 불응민 내성 환자들은 이제 어쨌든 타그리소가 안 되면 이걸 선택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쨌든 시장이 60% 이상은 가져온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60% 이상 가져온 순간부터 독과점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전체 시장 독점 형태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치 부여를 더 높여주는 거지 낮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만 유한형이 갖고 있지 않죠. 왜냐면 그 기존의 매출 2조 흐름과 영업이익 500억 흐름도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CDMO나 이제 뭐 CMO 회사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막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제 기술 혁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업의 경영 체질 개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과거처럼 그 고유 기업 가치를 낮게 평가할 이유는 없는 거죠. 못해도 2조의 흐름, 그 매출 흐름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500억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이 이제 레퍼런스만 갖고 있다고 칩시다. 렉라자가 없어 이제. 없다 쳐도 렉라자를 만든 회사는 맞아. 그것만으로도 3조는 평가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1조만 그냥 껴줍시다. 그냥. 아니 매출 2조에 그냥 영업이익 500억 나오는 거 일반 바이오 회사라도 1조 너무 싸게 잡은 거죠. 그죠? 근데 1조만 딱 잡았을 때 그러면은 유한양행은 12.5조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인제 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보거든요. 이 12.5조 정도가 되려면 지금이 어쨌든 8조 정도니까 여기서 40%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40%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40-50% 그러면 못해도 한 15만 원, 뭐 14만 원, 15만 원 여기까지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렉나자가 침투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레시게르셉트에 대해서 아직 시장이 그렇게 크게 주목을 안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렉나자 같은 약물이 갑자기 뚝딱뚝딱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12만 원까지는 이 보수적인 밴드로 이렇게 형성이 돼야지 자연스러울 텐데 10만 원 밑에서 노는 거는 정말 이게 저는 가장 저렴한 상황에서 이번에 이 독일 급여 동제가 이제 성공했다는 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리레이팅을 하고 여기가 이제 저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점이 된다 해서 뭐 여기서 풀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시드머니가 이제 깔리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을 어쨌든 싹 다 배제하고 1조 잡은 거지 않습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세츄리온처럼 이제 보수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업들이랑 비슷한 멀티플을 적용한 수준이 12만 원대라고 봅니다. 음, 여러분들이 이제 렉나자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만들어졌으면은 내가 이제 상용화가 되고 이제 시판이 되고 하면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야 맞지. 이 떨어졌으면 다 반영이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재무에 그게 찍혀 있지 않잖아요. 찍혀 있는 게 없었잖아요. 이제 찍힐 거예요. 이게 보수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숫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유인한 효과는 이제 이게 진짜 팩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눈에 찍히는 게 무엇인가 이것까지 확인하고 움직일 거예요. 그럼 그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언제 움직이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격 방어선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들이 들어오면.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중요한 시기는 26년 5월에서 5월 29일에서 6월 2일 이때가 분수령이다. 그래서 그 전부터 이벤트 드라이븐 형태로 매수세가 들어오며 추세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스코가 있는데 이게 미국 임상 종양 학회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암학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병용요법 임상인 마리포사 임상 데이터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될 건데 될 건데가 아니라 될 가능성이 높다죠. 왜냐면 근데 이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한양이나 얀센이나 타그리소 대비 이제 시장 장악력을 더 이제 확보하려면 공식적인 곳에서 공식적인 선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임상 데이터가 어쨌든 만족스럽게 나왔다면은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럼 선반영에서 이제 선침해가 들어온다 하면은 지금 이제 2개월 전이니까 딱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의 재무적 착시 효과도 숫자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보수적 투자자들을 유인하게 될 거다. 왜냐면은 이게 렉라자 판매 로열티가 이제 순수한 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 규모가 갑자기 확 커질 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확 커지니까 영업이익률이 솔직히 이제 24년도까지 2%였잖아요. 25년도 때 지금 이제 예상치로 잡혀 있는 게 한 이제 5%좀 안 되게 잡혀 있는데, 이게 보수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약물 가지고 무슨 영업이익이 뭐 2%, 5% 이게 말이 돼? 한 10%, 뭐 10%도 솔직히 작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근데 영업이익률은 2배 정도 뛸 거고, 그 다음에 뭐 알레르기 치료제나 이제 메시 치료제 혹은 다른 파이프라인 발굴을 통해서 이제 추가 애로가 이제 추후에 발생을 하면 영업이익은 더 많이 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렉라자 판매 이익이 이제 2,250억까지 이제 많이 찍혔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사서 다른 거에서 인제 마일스톤도 계속 들어오고 한다 하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15%에서 20%, 20%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멀리 보지 않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엄청 개선이 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자회사 뉴코 설립을 통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뉴코에 출자를 하면 투자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투자를 했는데 뉴코가 그 돈으로 R&D를 하면 이 재무제표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판관비 여기서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지금 어 유한양행은 거의 영업이익보다도 훨씬 크거나 영업이익의 거의 근사한 수준으로 쓰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모든 연구개발비에 다 넘겨버린다 하면은 영업이익은 2배가 되겠죠. 음, 영업이익이 2배가 되면은 참 좋겠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파이프라인 한 3개 정도 넘길 것 같아요. 메시 치료제랑 알레르기 치료제랑 뭐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뉴코에다가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이게 투자 지분으로 이제 가져가 버리면 이 바이오 회사는 가치평가 지분 가치평가를 파이프라인 임상 단계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냥 뉴코에다가 그냥 자회사만 만들었을 뿐인데 유한양행은 이제 영업이익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임상 실패만 안 나오면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숫자가 좋아졌다 하면서 이제 유인이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럼 그 시점이 어차피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계속 이제 그렇게 개선이 되고 계속 좋아지는 숫자가 지키기 때문에 이 보수 투자자들이 언제부터 들어올 거냐 하면 지금 가격이 이제 이미 10만 원 미치면은 보수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아스코에서 이제 진짜로 얘가 렉나자가 타그리소보다 병용요법으로 투여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이네. 됐다. 이거 지금부터 행동해야 된다라는 이제 확신에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자산 증가 효과에다가 영업이익 대폭 개선되는 효과도 있고 거기다 렉나자의 임상 데이터가 진짜 획기적이라면은 실제로 이제 시장 침투를 하다가 결국에는 독과점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멀티플은 높아도 한참 더 높아야 된다고 봐요. 16만 6,900원보다 훨씬 더 높고 3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30만 원 이렇게 보기에는 당장에 뭐 렉나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부분까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그냥 주가가 제자리 찾아가는 12만 원에서 14만 원 요걸 밴드로 움직이는 시점은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움직일 만한 유인 요소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네. 더 이상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숫자까지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렉나자가 계속 이익이 증가하는 것까지 이제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이제 판단해야 되는 근거가 자신들 한테 전혀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의지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선제적으로 움직일 거란 전제가 깔릴 수밖에 없고 그럼 올해 3월부터 계속 움직이면서 3분기에 숫자가 확실히 바뀐다면 이제 불타기가 되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 외에도 사실 유한양이 어떤 점에서 더 좋고 어떤 점에서 더 유리하고 뭐 이런 부분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세하게 풀면은 이게 요약 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전 진짜 짧게 말한다고 했는데도 43분 정도가 걸리니까. 그래서 현재 유한양에서 당장에 파악해야 될 굵직한 내용은 다 짚었다 보고요. 그래서 유한양 이슈는 딱 여기서 먼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다방면을 살펴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접근하시면서 다양한 기회를 찾는 계기를 제공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이 이제 추구하는 투자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초장기, 나는 장기, 나는 스윙, 나는 뭐 데이트레이딩 뭐 이렇게 하면 진입 시점 다 다를 거예요. 그것까지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유한양이 이런 매력이 있네.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이다.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 대금도 제일 크고 등락률도 제일 큰 날이 나오면 얘가 이제 단타 칠 수 있겠네. 당연히 단타 쳐야겠다. 이렇게 되고 스윙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이벤트 드라이브 좋아하면은 아스코 있으니까 추세가 만들어졌네. 그럼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간 느낌의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투자의 개념도 좀 다른데 1년 밑에면 제시 리버모어는 그것도 투기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도 투기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리버모어는 1 년씩 가져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투기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1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처럼 이제 보수적인 가격에 이제 시드머니를 깔아 놓고 그다음에 어 인제 그러니까 시드머니 깔았을 때부터 시점을 잡는 게 아니라 시드머니 깔아 놓고 본격적으로 인제 시세 추세가 잡혀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불타기 하면서 1 년을 추종하는 거죠. 아 주도주로서 인제 시장 주도주가 되는지를 보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한 방에 여기서 다 때려 넣을 게 아니라 딱 일부 채워 놓고 인제 어느 정도 주가 밴드에서 어디 넘어가면 사든 아니면 인제 시장 폭락이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 할인되면은 기업의 인제 그 주요 내용이 안 바뀌었다. 매수하든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자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알림 설정을 해 두셔야 제가 올리는 영상을 제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가져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